안녕하세요. 주비현수입니다. 주님들과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익홀딩스의 조정이 이제 3거래일 동안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주분들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과연 원익홀딩스가 지금 뭐 나올 물량도 사실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은데, 만약에 이제 물량이 나와서, 만에 하나 물량 나와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원익홀딩스의 이 하한 가치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게 기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을 매각을 한다. 여러분들 뭐 M&A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면은 기업의 가치를 매겨서 매각가를 산정을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기업의 이 매각가를 산정을 할 때 단순히 차트로 매각가를 산정을 할까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최근 이제 SK의 회장이죠. 최태원 회장도 SK 실트론을 이제 매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SK 실트론의 뭐 차트를 갖다가 매각가를 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기업의 가치를 결국에는 재무와 성장성을 기반으로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매각가가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기업의 하한 가치와 상한 가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원익홀딩스를 우리가 차트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얘가 지금 갖고 있는 내재 가치,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하한 가치가 얼마 정도 되고 이게 주당 얼마가 되는지, 그러면 만에 하나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 가격을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진입해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 선점을 하는 거니까는 추가적인 반등 나올 때 수익 극대화되는 이러한 준비도 우리가 미리미리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주주분들과 기업의 하한 가치, 정말 얘가 내면에 뭘 또 숨기고 있는지 주주분들과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시기에 도래하면서 두 눈 부릅뜨고 주식 농사를 지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면 어느 때보다 작물이 빠른 속도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반기보다 오히려 하반기 주식 농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HJ중공업의 경우 전략방의 농사주였는데요. 4월달 조선주들이 좀 집단으로 움직였을 때 이렇게 14일이었죠. HJ중공업의 도크 분석, 그리고 내재 가치 분석, 이 주식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모내기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500원 부분부터 잡아드렸는데, 단순히 하나옵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들의 집단 상승이 보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HJ중공업의 우리가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얘가 오래 쉬었잖아요, 여러분들. 2020년부터 이제 2025년 5년째 쉬었습니다. 얘가 수년간 쉬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만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마스카 프로젝트였고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 않냐 하실 텐데, 두산도 그래요. 5월 7일 날 전략방에서 두산의 이제 실질적인 체코 원전 프랑스 EDF와 분쟁이 나왔을 때, 소송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26,000원부터 24,000원 구간이죠. 2만원 중반대부터 강조드린 이유가, 사우디 바라카 원전 수주에 있어서 10년 만의 수주인 체코 수주가 눈앞에 와 있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래 쉬어왔잖아요. 그리고 체코라는 수주 포인트를 만난다? 이렇게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2의 두산, 제2의 HJ중공업은 오래 쉰 곳에서 발굴을 해야죠. 그리고 어떠한 포인트와 접점을 할 것이냐도 추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집요한 분석 끝에 발굴을 했습니다.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영상에서 잠시 후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지지선을 우리가 좀 구해야 되는데, 이 지지선이라는 것은 결국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구간이 어디냐. 심리적으로.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주요 레벨은 다음 조건을 좀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매물대라든지 이평선 지지, 그리고 이제 투자자 심리가 매수로 들어선 구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심리도 있어요. 심리도가 이제 보조 지표로 있는데, 이 보조 지표를 바닥에다 깔아두고 이 심리가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하면은
요때부터 분할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종종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신빙성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심리를 기준으로, 근데 이 심리의 기준이 개인의 심리가 기준이 아니고 기관의 심리입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기초적 가치죠. PBR. 제가 이제 원익홀딩스의 주가를 8,400원부터 계속해서 제가 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PBR 기반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PBR 기반의 가치는 상승해서 신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반대로 조정이 나왔을 때도 저가 매수의 신빙성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치 대비 저평가 인식이 강해지는 구간이다. 그래서 PBR을 1.0, 1.5, 1.8, 2.0으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18배고요. 이래서 이제 PBR 2의 가격대는 얼마고, 그리고 PBR 1.81대 가격은 요 정도인데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좀 야바이 같거든요. 딱 보면은 이 야바이 같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선 이제 우리가 진짜 가격대를 찾아야죠. 반등을 정말 세게 줄 수 있는 콘크리트보다 강한 강철 지지 가격이 얼마인지 요거를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워닝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워닝 로보틱스의 기술이 워닉홀딩스에 다 반영이 되었냐가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지금 이제 젠슨왕 엔비디아 대표가 이제 삼성과 로보틱스 협력한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삼성뿐만 아니라 두산과도 협력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있어가지고 지금 원익 입장에서는 원익그룹으로 봤을 때 원익홀딩스와 IPS가 삼성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삼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두산도 원익 IPS랑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요거를 좀 제가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이 부분인데 5월 달에 원익 IPS랑 적층 제조 기술 요거 연구 협약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 적층 제조 기술이라는 게 이 3D 프린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원익 IPS랑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3D 프린터 기술을 어디에다 적용을 할 것이냐? 화학 증착 설비에다가 적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 화학 증착 설비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굉장히 이 3나노, 2나노 이런 웨이퍼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인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금속 적층으로 이제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영역이 넓어지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도체 3D 프린터를 원익이랑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자, 이거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지금 두산 입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죠.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를 키워야 돼. 왜냐면은 2023년 말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로보틱스로 강제 합병으로 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계 투자자들도 난리가 났었죠. 이때 당시 그 정도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자식 새끼처럼 굉장히 아끼는 게 두산 로보틱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어떻게 해서든 이거 숨을 쉬게 만들기 위해서 원익 IPS까지 이렇게 투입을 시킨 거 보면은 원익 IPS의 입지는 앞으로 더 넓어질 게 안 봐도 비디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딱 봤을 때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원익은 그만큼 엔비디아가 선점한 삼성과 두산에 있어가지고 양다리를 다 걸쳐놨어요. 걸쳐놨기 때문에 이 양다리로 인해서 이제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이제 보여줘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워닝 로보틱스가 주가에 다 반영이 됐냐? 결론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유니콘급은 아니어도 워닝 로보틱스의 가치는 하한 가치가 5천억이에요. 하한 가치가. 그리고 8천억 이상으로 가치 평가 가능한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알레그로 핸드 자체가 MIT 공대, 보스턴, 엔비디아, 어중이 떠중이들이 사용을 한 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입소문이 난 거죠. 우리가 잘 찾아가는 여러분들만의 이 맛집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익 로보틱스의 알레그로 핸드는 이미 여기에서 줄 서고 있는 맛집으로 소문이 난 로봇핸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 가치를 요렇게 지금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원익 홀딩스의 몫은 최소 하한 가치 5천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4,700억이고 8천억 기준으로는 7,520억의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원익홀딩스의 지분율이. 그러니까 원익홀딩스의 시가총액 2.1조 원 중 22에서 25%가 원익 로보틱스 가치만으로 구성이 되고 나머지는 원익 IPS가
과반으로 차지하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워닝 로보틱스의 가치는 주가에 온전히 반영이 되질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워닉 홀딩스를 봤을 때 저점은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지만은 이게 이제 반등 주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고점도 높아지는 다우 이론을 수반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그럼 반영을 해야 되느냐? 워닉 홀딩스 주가 있어가지고 얼마의 가격을 지지로 반영을 시키면 되느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워닉 홀딩스의 장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4년 기준의 BPS가 대략 12,584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워닝 로보틱스의 가치 한 주당 환산을 해서 5천억 적용한 겁니다. 워닝 로보틱스의 가치를 하한 가치 5천억으로 적용하면은 주당 가치가 6천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6천원을 더해주면은 조정된 워닉 홀딩스의 BPS는 18,500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이 수준이 실제 하한 가치에 가까워요. 그래서 현재 주가 PBR이 이제 현재 주가 PBR이죠. 현재 주가 PBR이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예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18배죠. 자, 근데 이게 2.18배가 눈에 보이는 게 2.18배지만 눈에 보이는 게 사실상 이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자, BPS가 올라갔잖아요. BPS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PBR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워닉홀딩스의 PBR은요. 실질적으로 1.48배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48배. 워닝 로보틱스의 가치가 다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워닉 IPS의 가치도 반영이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PBR은 2.18배지만은 얘는 워닝 로보틱스의 가치를 다 반영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를 반영을 시키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1.48배다. 1.48배. 그러면은 반등이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 추가적인 조정 나오고 나서 1.2배, PBR 1.2배, 즉 22,200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워닝 로보틱스의 가치가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는 순간적인 이런 조정이 나오더라도 하방 자체가 그렇게 크질 않다. 그래서 이제 주가로 환산을 하면은 이제 이게 BPS가 되겠죠. 보시면은 기존에 12,584원에다가 6,000원을 더한 거니까 이거를 분모로 놓고 여러분들 분모로 놓고 여기에 이제 BPS에다가 PBR을 곱해주면은 주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BPS 곱하기 이제 이 1.2 PBR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22,200원. 이 22,200원은 뭐다, 여러분들? 현재 주가보다 얘는 위고 얘는 아래니까는 22,200원은 위기 국면 시 기술적 바닥이라는 거고.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깼어. 이거를 깨면은 우리 투심 흔들릴 수 있잖아. 깨면 좋은 거예요. 깨면 더 좋은 건데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8,500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순자산 PBR 1.0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극단적 저평가. 정말 이거는 극단적 저평가고 통상 기관의 가치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는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22,000원부터 요때부터 입을 벌리면 되고 이때부터가 뭐다? 바닥 구간의 시작이라 돼. 여기가 바닥 구간의 시그널. 근데 만약에 이거를 더 이탈을 시켜 그러면 얼마다 여러분들? 대략 18,500원 정도. 그럼 요때부터 뭐다? 내가 이제 분할 매수로 이제 뭐 적금하듯이 모아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상승 한 번은 크게 뽑아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PBR 이제 1.5는 이제 PBR 1.5가 왜 나오냐면은 얘가 이제 그 뭡니까? 얘가 실제 눈에 보이는 건 2.18배지만은 실제는 뭐예요? 1.48배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PBR 1.5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얘는 성장 가치주의 핵심 매수 레벨이라서 만약에 밀리더라도 요 정도에서 그냥 끝나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 추세가 이어지는 거지. 2차 사이클이 이어지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추가 강력한 가격 이탈이 좀 힘든 부분이 있다. 왜? 미래 가치가 온전히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7,750원 다시 때려줘야 돼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현재 주가가 이 수준 이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수준 이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과도하게 할인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는 강력한 매수 유입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매우 큰 구간인 것만큼은 분명하다라고 저는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원익홀딩스입니다. 이해 가시죠? 오늘 포인트가 뭐예요? 요것만 보시면 돼, 여러분들. 왜? 원익홀딩스는 로보틱스의 가치를 반영을 시키고 있는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과정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딱 봤을 때 원익홀딩스 그냥 뭐 차트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물론 중요하죠. 저도 이제 뭐 매매는 이제 차트와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하니까 저는 이제 트레이딩을 거의 위주로 하니까는, 대신에 가치주를 발굴을 하려면은 차트와 거래대금이 아니라 이제 뭐 분기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정말 성장을 낼 수 있는 요런 무언가가 있는지,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처럼. 효성중공업 보세요. 지금 금요일 종가가 230만 원이죠. 얘 저가가 얼마였습니까, 여러분들? 얘 예전부터 이 저점이 대략 이제 보시면은 4만 원에 머물던 애였어요. 4만 원에. 그러니까 4만 원에 머물던 애가 230만 원까지 갔으니 얘는 뭐 차트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찾아요. 얘는 결국에는 불황, 전 세계 불황이 오더라도 꾸준하게 매출이 기대되는 이 비즈니스 모델, BM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요것부터 이제 파고 들어가야 얘 같은 애들을 고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와 트레이딩은 레벨이 달라요.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아니 효성중공업이 막말로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 주고 조정 보인 요 구간에 원익홀딩스가 지금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중국의 휴머노이드 주들이 굉장히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은 매출과 직결되잖아요. 중국의 휴머노이드 기업들은. 근데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매출에 직결되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다 그냥 테마주라고. 근데 원익홀딩스는요? 매출에 직결되잖아. 알레그로랜드. 뭐가 아쉬워서 엔비디아가 협력을 했냐 이 말이에요. 얘는 지금 우리가 다르게 재평가를 해야 될 구간인 것은 분명하고 2차 사이클이 남아있으니까 흔들리면 안 되는 구간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린 제2의 HJ중공업, 안 그래도 이제 금요일 날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 나왔는데 휴머노이드의 2차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엔비디아가 결국 삼성과 로보틱스 이거 반도체 칩 만들라고 했으니까 결국 로봇입니다. 결국 로봇이야. 그러면은 이번 2차 사이클은 약간 1차 때와는 다르게 결이 다른 로봇이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번 달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는 요 로봇주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는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를 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하반기 그 어느 주식보다 이 자사주를 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좀 해야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상법 개정에 자사주 활용 제한이라는 게 있죠. 즉 자사주를 마치 대주주의 지분인 것 마냥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을 태워버려라, 소각을 하라라고 지금 이 상법 개정에서 명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품절주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 분쟁 또는 외부 투기 세력이죠. 적대적 M&A까지 휘말릴 수 있어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쇄적 호재를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저 PBR보다 실제로 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결국 적대적 M&A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자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발굴을 했는데 바로 자 방산 로보틱스 관련 주식입니다. 보시면은요, 총 상장 주식 수는 1616만 주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비율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46.23%, 747만 주입니다. 신영증권의 50%보다 약간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수준은 아니죠. 이거를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747만 주니까는 총 상장 주식 수인 1616만 주에서 요거를 빼주면은 이제 869만 주가 총 상장 주식 수인데, 이거 지금 대주주 비율도 5%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바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투기 세력들에게 적대적 M&A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품절주임과 동시에요. 그리고 또한 방산용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미 기리나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퓨리오사 AI는 해당 기업과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탑을 쌓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전파 수집과 교란, 그리고 전쟁용 휴머노이드의 공동 개발을 이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부터 독점지휘까지 지금 부여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손 마사요시죠.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로보틱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용 휴머노이드 참전을 시작으로 군함 분야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원 결의까지 맺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기업의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소프트뱅크와 협업 이후 일본에서 거대 로봇 프로토타입을 양산시킨 상황이며, 기관총이죠, 머신건까지 장착을 한 이후 유도탄 능력까지 최종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조종사가 직접 안에 들어가 컨트롤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제로 세간에 이 거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재정비를 마치고 최종 양산 전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이제는 시장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식 런칭, 출격만 앞두고 있는 이러한 임박한 굉장히 뜨거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주당 1,000원 미만인데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상법 개정 통과로 이 자사주를 불태워 버리니까 기업의 가치와 맞물려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주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단, 박스권의 상단은 지금 돌파를 했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5월 말부터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계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담고 있죠. 끊임없는 매집 보여주고 있고, 여의도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지금 하반기 주식농사를 끝내려는 움직임을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PBR은 지금 0.3배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중에 심각한 저평가 단계로 간주가 되고 있어서 외국계나 기관들도 이거 지금 경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움직임이 강하게 드는 주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해당 기업의 소프트뱅크와의 로보틱스 합작까지 성사시킨 이 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긁지 않은 복권주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10월 31일 금요일 19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일 차에 총 누적 수익 금액은 50만 원에서 시작해 4배가 넘는 237만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는 별거 아니네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는 괜찮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보시면 하루 평균 수익률은 5에서 6% 정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또 장세가 괜찮으니까 수익이 나면은 요 정도도 챙길 수가 있는데요. 다만 100% 적중률은 아니기 때문에 손실이 날 경우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잡초를 바로바로 좀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작한 이 50만 원의 기적은 금요일을 기점으로 19일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게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19일 차에 230만 원이면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350분이 넘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 나라와도 같은 웹발신으로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발신 전용 번호로 수신까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에 이제 한화 시스템을 9시 11분이었습니다. 9시 11분 눌림목 자리인 62,000원 자리에서 들어가서 대략 4% 정도를 익절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이제 우리 기술을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원전주였죠. 그래서 우리 기술을 이제 12시 29분 정도에 이런 식으로 목요일 날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요일 장 초반 바로 강력한 가격 이탈이 나와주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금요일 날에 오전 9시 5분에 대략 한 5% 정도의 손절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절하는 부분도 이제 다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장 시작부터 만만치는 않았지만은 장 초반에 이제 현대오토에버와 한올바이오파마 정도가 이제 뭐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9시 51분이었죠. 9시 51분 LS 머티리얼즈를 13,100원 이하에서 사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문자로 남겨드렸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를 매수한 근거가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봉에서 거래량이 올라와주는 모습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거래량을 봐야 되는지 제가 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봉의 흐름을 봤을 때 얘가 앞전에 이 매물이었죠. 목요일 날의 이 윗꼬리를 오늘 이제 금요일 날 오전장에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거를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돌파라는 흐름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수익 볼 수 있는 신빙성이 더욱더 올라갈까요? 자, 돌파라는 뜻은 단순 돌파를 시켰다 이게 아니라 자, 돌파가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 주도 세력들이 돌파 이전의 구간을 다 사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 사줬다. 그러니까 돌파 구간도 뭐예요? 주도 세력들이 올릴 이유가 없는데 올려줬다라는 것은 뭡니까? 사니까 돌파가 나온 겁니다. 자, 사줬다라는 것은 뭡니까? 수익 실현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파의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9시 51분이었죠. LS 머티리얼즈 9시 51분 눌림 나올 때 요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를 통해서 자 슈팅 나왔죠. 이후에 슈팅 나와서 11시 3분에 13,700원 부분에서 4%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고 제가 매도 문자까지 좀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지런히 바로 어떤 종목으로 이동을 했느냐? 바로 D&D 파마텍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11시 17분이었죠. 오전 11시 17분에 25만 6천 원 이하에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문자로 남겨드렸어요. D&D 파마텍. 오전 11시 17분 자리가 어디냐면은 대략 한 요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17분이 이 자리가 되겠네요. 자, D&D 파마텍도 LS 머티리얼즈와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자, 왜? 자,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죠. 조정이 나왔는데 그럼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주도 세력들이 올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밀렸어야겠죠. 근데 자, 이게 갑자기 LS 머티리얼즈처럼 올라왔다라는 것은 뭡니까? LS 머티리얼즈처럼 올라왔다라는 것은 자, 이거를 사줬다라는 거거든요. 사줬다. 그리고 사준 부분이 LS 머티리얼즈처럼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제가 11시 17분에 25만 6천 원 이하 사셔라. 안 그래도 이제 한미약품이라든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급등 나오기 전에 미리 자리 선점하고 나서 오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슈팅이 나왔죠. 오후 슈팅이 나와서 제가 1시 26분에 밥을 먹고 나서 이제 28만 2천 원 부분에다가 매도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문자를 남겨드렸습니다. D&D 파마텍도 거래량을 확인을 한 건데 왜 거래량을 확인을 해야 되냐? 일봉의 거래량을. 이걸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주도 세력들이 추가 상승의 의지가 눈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거예요. 그걸 입증해라 여러분들. 그냥 뭘로 입증을 할 거냐? 거래량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거래량이 없는 상승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주도 세력들이 많이 사주기 때문에 올라오는 겁니다. 개인이 거래량을 못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1시 49분 정도 됐는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자 뭡니까? 자 요 부분 이거를 뭐예요? 그러면 돌파가 나왔으니까는 사준 거죠. 여러분들 자 사준 겁니다. 자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남겨드린 종목들을 이제 따라만 하셨어도 내가 예수금이 50만 원 이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뭐 오늘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도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하셨겠죠. 그리고 이 50만 원의 기적은 종목에 대한 대응도 실시간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이제 뉴스를 보시더라도 어떤 종목하고 연관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어쩔 땐 크게 수익을 보시다가 또 어쩔 땐 크게 잃으시는 분들, 이 50만 원의 기적에 참여하셔서 한번 맛을 보시면서 계좌도 배부르게 좀 살도 한번 찌워 보시고 주식을 보는 통찰력까지 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사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시간부터 가격까지 여러분들께 50만 원의 기적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0만 원의 기적의 원칙이 있는데요.
웬만하면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이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분들이 요즘 이제 갑자기 급증해가지고 약간만 좀 대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예, 바로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 자, 만약에 대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대기하실 동안 실시간 텔레그램 대기방에서 50만 원의 기정 못지않게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데요. 이분도 8월 20일 날 1기 때 도중에 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1기는 4월부터 이 50만 원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8월이면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근데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도 이제 입장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도 한 달 동안 수익률은 43%에다가 수익 금액은 470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소통방을 통해서도 꾸준히 챙겨 나가시다가요. 순서가 되시면은 이 50만 원의 기적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50만 원의 기적에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비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